해시태그 챕터 1. 저는 오늘 회장실 금고를 부숴야 합니다. 저는 오늘 회장실 금고를 부숴야 합니다. 이 말을 제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평생 법대로 살았고 규칙 어기는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규칙을 지켜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는 밤이었으니까요. 새벽 1시 12분. 시설관리실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평소라면 단 한 번에 받을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야간에는 경보 아니면 단순 민원뿐이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벨소리가 달랐습니다. 길고 급했고 끊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이정섭 씨, 지금 바로 48층 회장실로 올라오셔야 합니다. 금고가 안 열립니다. 순간 제 목 뒤가 싸늘해졌습니다. 금고라는 단어는 시설관리에게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건 이미 여러 사람이 손을 썼다는 뜻이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됐다는 뜻이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퇴직한 내가 또 불려 올라가는 건가? 이번에도 누군가의 뒷정리인가? 몇 해 전 저는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이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종이 한 장과 박스 하나를 들고 로비를 걸어 나왔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밤을 지키는 사람이 됐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숫자가 하나씩 바뀔 때마다 가슴이 더 조여왔습니다. 48층. 문이 열리기 직전 저는 습관처럼 허리춤을 만졌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공구 하나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제 손에 붙어 살던 물건이었습니다. 새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 공구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그날 밤 유일하게 말을 들어줄 물건이 될 줄은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앞 복도는 조용했지만 안쪽에서는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공기가 빽빽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금고 앞에서 서로 눈을 못 마주치고 있다는 걸. 누군가는 팔짱을 끼고 있었고, 누군가는 시계를 계속 봤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열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서서히 또렷해지기 시작한 건 회장실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임원들, 법무팀 직원들, 보안업체에서 왔다는 전문가들, 장갑을 낀 손으로 노트북을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전화기를 붙잡고 짜증을 억누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거대한 금고가 서 있었습니다. 금고 정면의 디스플레이에는 붉은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봉인까지 남은 시간 4시 18분 33초. 숫자가 하나 줄어들 때마다 회장실 공기도 같이 줄어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전문가 중 한 명이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서버 인증이 꼬였습니다. 지금 풀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말끝이 흐려지자 임원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복잡하면 단순하게 풀어야죠. 지금 안 열리면 내일 아침 감사팀 오기 전에 끝입니다. 그 말 한마디로 상황이 단순한 금고 문제가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새벽 6시 전까지 반드시 꺼내야 하는 서류가 저 금고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요. 저는 한 발 뒤에서 금고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삐, 삐. 금고 안쪽에서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 이건 고장이 아니다. 공장 라인에서 센서가 안전 모드로 들어갈 때 늘 듣던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디스플레이만 봤지만 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고 옆으로 다가가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금속 표면을 훑었습니다. 그 순간 남들이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떨림이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기계가 겁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시설 아저씨는 빠지세요. 이건 전문가들 일이에요. 그 말이 제 귀를 스쳤고 제 속을 조용히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관리, 늘 그렇게 불립니다. 문제 생기면 부르고 해결되면 잊히는 이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을 다물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너는 배경이지. 그 소리 평생 들으며 살았지.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그 말이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이 밤이 단순히 고장 하나 고치는 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이건 사람 몇 명의 미래가 이 안에 들어있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정섭은 이런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정섭은 늘 뒤에 서 있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터지면 불려오고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만큼은 달랐습니다. 제가 물러서면 아무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보안업체 직원 2명은 케이블을 바꿔 끼웠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작은 글씨들이 쏟아졌습니다. 인증을 다시 돌렸고 또 돌렸습니다. 그때마다 금고는 똑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삐, 삐, 삐. 그 소리가 계속 들리자 제 머리 안에서 오래된 기억이 깨어났습니다. 라인이 멈췄던 날이었습니다. 기계는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기계는 위험을 감지하고 스스로 멈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고장이라고 소리칠 때 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리듬이 틀어졌다는 걸, 안전장치가 불안을 느낀다는 걸.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말은 많아졌지만 해결은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짧게 들이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버 문제가 아닙니다.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는 제 쪽을 쳐다봤고 누군가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저는 금고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이 금고는 안전 모드에 들어간 겁니다. 락이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잠근 상태입니다. 서버를 억지로 뚫으면 오히려 더 깊게 잠깁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짧은 비웃음이 튀어나왔습니다. 임원 한 명이 고개를 비틀며 말했습니다. 이정섭 씨, 지금 장난합니까? 여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도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이정섭 씨는 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작업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손바닥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넌 낡았다. 너 같은 건 끝났다. 그 소리 평생 들으며 살았지.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금고 옆면을 다시 짚었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겁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보다 기계를 더 믿는 편입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락이 스스로 풀리게 해야 합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숨을 몰아쉬며 들어왔습니다. 옷매무새는 단정했지만 눈빛은 초조했습니다. 남자는 법무팀 직원이었습니다. 남자는 탁자 쪽으로 급히 걸어가더니 임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서류 못 내면 내일 오전 바로 소송 들어옵니다. 유족 쪽이 자료 제출 기한을 못 박았습니다.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회장실의 공기가 완전히 굳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타이머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금고가 아니라 사람 목숨이 걸린 문이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정섭이 뒤로 빠지면 오늘 밤은 그대로 끝난다는 걸.
그리고 저는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한 결심을 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정섭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법무팀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밤에 딸이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불길했습니다. 전화를 받자 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 지금 회사에 있어.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빠 제발. 그 금고 안에 있는 자료 있잖아. 그거 그대로 나가면 우리 팀 다 날아가.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왜? 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 보고서 방향이 바뀌면 책임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수도 있어. 그럼 계약도 끊기고 사람도 잘려. 나도 모르겠어. 근데 분위기가 이상해. 딸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이 회사에서 버티며 살아온 시간들이 한순간에 떠올랐습니다. 딸은 제가 퇴직한 뒤에도 매달 고정비를 걱정했습니다. 아빠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도 딸은 늘 숫자를 먼저 계산하는 아이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딸에게 남겨준 건 자랑이 아니라 불안이었구나. 그때 회장실에서 임원 한 명이 크게 외쳤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금고 안에는 화재 사고 원본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험사 제출 못하면 보상도 꼬입니다. 화재 사고라는 말이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몇 달 전 뉴스에서 보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희뿌연 연기, 들것, 울던 사람들, 현장에 남은 헬멧, 딸의 전화기 너머로는 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무서워. 나도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희생양이 될까봐 무서워. 딸의 말이 끝나자 제 목이 꽉 막혔습니다. 제가 딸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딸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은 너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 안에는 또 다른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유족, 보상, 사고 원본, 제출 기한.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겁먹지 말고. 지금은 조용히 있어라. 딸은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다치지 말고. 그냥 무리하지 마.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딸은 아빠가 뭘 할 수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딸은 그냥 아빠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딸이 저를 바라보는 현실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정섭은 끝난 사람이 아니다. 끝난 사람처럼 살고 있었을 뿐이다. 저는 전화를 끊고 회장실 한가운데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잠깐 기대 같은 것도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정섭이 해보겠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난처한 얼굴을 했습니다. 임원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법무팀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이상하리만큼 침착하던 임원 한 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들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그 임원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상했습니다. 이정섭은 그 임원의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임원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얇게 웃는 듯 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저 사람은 겁이 없지? 왜 저 사람은 급하지 않지? 그 의문이 제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확실해졌습니다. 금고가 안 열리는 건 고장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누군가가 이 문을 못 열게 하는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허리춤에 낡은 공구를 다시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익숙한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이정섭은 다시 현장으로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정섭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끝까지 가자. 이정섭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타이머 숫자가 줄어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6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순간 이정섭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정섭이 움직이면
이 밤에 결말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걸 이정섭 스스로가 제일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금고 앞에 서자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의심이 조금 줄고 불안이 훨씬 커진 눈빛이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정섭 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류 3번이면 금고는 스스로 봉인됩니다. 그럼 24시간 동안 누구도 손댈 수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해온 방식은 모두 잘못됐다는 걸. 서버를 억지로 건드릴수록 금고는 더 강하게 스스로를 잠그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사람보다 솔직합니다. 겁이 나면 문을 닫습니다. 저는 금고 측면을 가리켰습니다. 이 금고는 재난 대비용입니다. 화재나 붕괴 상황에서 안에 있는 걸 살리기 위해 만든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비상해제 루틴이 있습니다. 온도, 진동, 압력. 이 3가지가 특정 리듬으로 맞춰지면 락이 상황을 재난이 아니라 대피로 판단합니다. 임원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서 낡은 공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정밀 공구도 아닙니다. 오래된 공장 장비 맞출 때 쓰던 겁니다. 센서를 속이는 게 아니라 센서가 안심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런 걸로 금고가 반응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설명해봐야 이 자리에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 손에 남은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금고에 공구를 밀착시켰습니다. 손끝으로 진동을 읽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숨쉬듯 반응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금고 전면 LED 하나가 빨간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회장실 안에서 누군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됐다. 작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금고 디스플레이가 다시 깜빡였습니다. 원격 설정 변경 감지. 순간 초록색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금고가 다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누군가 보고 있다. 회장실이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원격이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내부망인데요.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보안업체 직원이 급히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누군가 설정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맞춘 리듬을 계속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금고에서 나는 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삐, 삐, 삐. 리듬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어긋나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건 고장이 아니다. 누군가가 막고 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금고 열리지 않게 하고 싶은 사람이요. 임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까부터 지나치게 침착하던 임원. 그 임원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정섭은 확신했습니다. 저 사람은 알고 있다. 저는 보안업체 직원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로그를 주십시오. 보안업체 직원이 머뭇거렸습니다. 시설관리에게 로그를 넘긴 적은 아마 처음이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로그 화면이 제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시간, 접근, 변경, 다시 접근, 그리고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정 27749. 그 계정을 확인한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계정은 딸의 상사 계정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하필 저 계정인가? 회장실 안이 갑자기 멀어졌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물속처럼 울렸습니다. 딸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아빠, 우리 팀 다 날아가. 하지만 이제 퍼즐이 맞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지금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금고가 열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났을 때 회장실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타이머가 다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정섭은 알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라는 걸. 그리고 그 선택은 곧 이정섭이 직접 내려야 했습니다.